제가 이렇게 해보기는 저도 입사 이게 처음입니다.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혼란만 더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해 조금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매번 저도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드리면서 그냥 예측을 툭 발표를 하고 그 예측도 수능 보자마자 발표하는 예측에다가 또 채점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나오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 와서 체크를 해보고 뭐 돈 내고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조차도 잘 모르지 않는 게 입시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볼륨을 조금만 좀 높여 주십시오. 저 누가 밖에 체크해가 조금만 더 볼륨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그나마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좀 이런 결정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채점 결과가 나온 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서 수시 합격자가 빠져나가고 또 수시 추가 합격자가 12월 24일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또 빠져나갔고 그럼 최종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사람 언제부터 25, 26, 27, 28일 어저께까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정시 입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금년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학생들이 어떤 점수대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지금 현재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마지막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종 결정을 했는데 내 결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더 확정적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약간의 저런 것을 조금 더 내가 좀 대학의 선택지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선택을 살짝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에 있어서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고 아니면 내가 너무 좀 오바런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재수를 할 생각도 아닌데 너무 좀 오바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면은 나름 또 한번 오늘 내일까지 정말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원서는 내일 모레 내시겠다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명회를 그래서 오늘 막 저녁 때까지 한꺼번에 다 잡았어요. 내일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잠시나마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자료수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추가 합격 사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시 추가 합격 사항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이걸 왜 체크를 해보냐면은 내가 정시 때가 되면은 추가 합격이 내가 지원한 대학 학과에 얼마만큼 돌겠느냐가 또 여러분들이 수시 때 경험해봤던 예비 합격 예비 번호가 얼마까지 돌 것인가를 똑같게 구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시에 어느 대학 무슨 학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최고 상단의 대학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 상단의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연세적인 어떤 영향이 좀 크게 오기 때문에 일단 서연고 연세대 94.8% 합격생 중에서 고려대 88.1%가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일단 빠져나갔다. 연대 고대 수시 붙으면 100% 딴 데 붙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서울대학교는 한 8.5% 예체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거 5년 만에 최고네요. 4,100, 4,000, 3,900, 4,000, 4,600 5년 만에 최고치가 올해 수험생들은 5년 만에 최고치로 학교 내신 한번 좋았던 애들은 연고대 붙었다라고 한 100% 딴 데 다 붙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5년 새 최대 규모다.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도 정시 경쟁을 하고 있는 남아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현재 2,042명이 지금 됐네요. 여기도 일단 인문계도 5년새 최고네요. 연세대 인문계 붙었다 89.8%, 고려대 86.4%가 일단 중복 합격을 했다. 이 정도 규모다.
그 다음에 자연계 쪽에 가면 2,589명이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갔는데 이 2,589명도 5년새 최고, 인문 자연 모두 5년새 최고다. 그리고 자연계 쪽에 가면은 연세대학교 102.9% 추가로 또 나간다. 그래서 모집 정원을 넘는 규모가 중복 합격이 되고 있었구나. 이게 과연 정시에서도 어떤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냐. 1차 수시를 뚜껑을 열어봤을 때 학교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복으로 붙는 애들이 지금 이제 섞여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에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는 학과는 연세대 고려대는 거의 없다. 추가 합격은 다 나온다. 서울대학교는 24개 학과, 인문계에서, 자연계에서 7개 학과가 추가 합격은 0명인 학과들입니다. 또 추가 합격이 안 나오는 학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도 일단 또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일단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철학과, 사회복지학과 등등 24개 학과는 단 한 명의 예비번호가 안 떴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쪽으로 가면 의예과, 물리학, 산업공학, 수리학, 원자, 핵국학 이런 7개 학과도 단 한 명의 예비번호가 안 떴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가 또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7번, 예비번호 7번까지 뜬 거고, 경제학부 5명, 경영대학 3명, 5명, 3명은 꽤 큰 규모네요.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경희대 인문계에서 뽑는 한의과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으로 추정이 되고,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130명 모집이 있는데 180번까지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03명 모집에 244번까지 돌았고, 그래서 어느 대학 무슨 학과 정도는 거의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2배까지 정도 나오는 이 정도 규모가 지금 돌고 있었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가 지금 29번까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지금 현재 94명 선발에 172명,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부 89명 모집에 사실상 131번까지 돌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도 131명 모집에 181번까지 돈 상황이다. 5페이지. 12월 24일까지 추가 합격을 다 통보를 했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1차, 2차, 연세대는 4차까지 발표를 했고 전화 통보가 없었고, 고려대학교는 12월 24일까지 아마 전화 계속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전화 통보로 계속 합격했다 하고 12월 24일 딱 10시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못 뽑은 대학이 발생했죠. 12월 24일 밤 10시까지가 그냥 법적 기한이었기 때문에 추가 합격으로 그동안에 꼭 잠시 잠깐 동안에 빠져나갔던 애들은 못 뽑았겠죠. 그 인원이 어느 정도였냐?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합쳐서 368명, 최근 4년새 최고치로 못 뽑았다. 수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 55명, 연세대 146명, 고려대 167명. 인문계열에서는 95명을 못 뽑았다. 인문계열은 거의 대부분 다 뽑았다. 거의 대부분 다 뽑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인문계열은 딴 데 붙어서 빠져나가는 게 좀 덜했다는 5년새 최저치가 나오네요. 올해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올해 인문계가 많아졌습니다. 수능 수험생도 많아진 것 같고, 수시에 원서 접수도 인문계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인문계는 수시 상황을 봤을 때 못 뽑지 않고 거의 다 뽑았고, 수시 2월 인원,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 최근 5년새 최저치다. 최상단에서. 그러면은 문과 쪽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 우수한 아이들의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어떤 중부 합격이 마지막까지 돌아봤을 때는 어떤 인문계는 조금 경합 구도가 좀 수시에서 좀 세게 나타나고 있고, 자연계는 263명으로서 최근 5년새 최고치다. 뽑아도 계속 나갔다. 계속 뭔가 붙은 꼴이 된다. 그럼 자연계 쪽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죠. 뽑아도 계속 나가서 이 부분 타임아웃에 걸렸는데 못 뽑은 애는 최근 5년새 최고치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계는 학교 내신 성적 분포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 또는 최근 5년 사이를 봤을 때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좀 적어졌거나, 다른 원인을 좀 찾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또 원서를 어떤 식으로 냈든지가 좀 그거는 알 길이 없는 건데, 다만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거는 의대 모집 정원이 금년도에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 했죠. N수생들의 성적이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의대 모집 정원 1,500명 갑자기 증가되면서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실제 계속했었는데, 어쨌든 의대 자연계 쪽에서는 지금 최근 5년새 최고로 수시에서 못 뽑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6페이지 가보면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여러분들 이제 여기 6페이지부터는 일단 서울대학교 한번 봐보면은 경영대학이 54명에서 54명, 수시 2월에 한 명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지 간에 어쨌든 작년도 선발인은 동일하게 된 거고,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가 작년에 73명 정시 선발 인원이었는데 수시 2월 다 합치고 했더니 57명, 73명의 예측치와 57명의 예측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집 인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 합격선에 있어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는 미루어 짐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일단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66명 작년에 모집이었는데 올해 117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21명에서 124명으로 늘었고, 각 학과별로 선발 인원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작년도 정시 선발 인원이 몇 명이었고 금년도에 몇 명이었다,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일단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입시에 변수가 생긴 거는 분명히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입시의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26일 날부터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 예측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예측치는 여기에다가 반영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시 상담과 컨설팅을 받고 대학을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집 정원이 뭐 크게 안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변수는 실제로 여기에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고, 만약에 내랑 상관없는 대학의 학과들에 있어서 모집 정원이 바뀌어져 있지만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추가 모집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간접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 거죠. 근데 대한민국 입시 구조로 봤을 때는 그걸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어느 입시 기관도 마찬가지였을 때고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계 쪽에서 보면은 뭐 서울대 간호대학은 23명 선발 인원에서 29명은 늘어나게 됐던 거고, 컴퓨터공학부는 27명에서 38명,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86명에서 69명으로 줄었고, 반대로 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같은 게 25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8페이지 고려대학교는 전기전자공학과 91명에서 102명으로 증가됐고,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에 48명에서 57명,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데도 있고 좀 줄어든 데도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다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 인원의 증가가 실질 합격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추가 합격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의미로서 변화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모집 정원이 작년에보다는 뭐 지금 좀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서 한두 개 대학이 조금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뭔가 판단이 될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선택 변수의 하나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다른 대학들의 지금 현재 수시 못 뽑은 대학의 상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이것보다 9페이지 10페이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정원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부터? 26일부터 확정으로 나왔고, 지금 이 순간 오전까지도 안 나온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의제까지 안 나온 대학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의대도 의제까지 안 나온 대학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다 공식적으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빠른 대학들이 26일 날 오전까지 갔습니다. 주요 대학들도 대부분들도 보면. 그다음에 11페이지 의대 쪽 최상위권이 보면은 의대가 지금 현재 43명을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7명에서 줄어드는 건데,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되기 전에 2024학년도, 2023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못 뽑았네요. 의대 모집 정원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지금 의대 모집 확대되기 전에 있던 2023, 2024 쪽으로 조금 해이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못 뽑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가 되었으면 의대 들어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의대 중복 합격은 늘어서 결국 펑크가 나버렸다. 이렇게 작년보다 준 거는 당연하고요. 왜 작년에는 1,500명을 늘렸고 올해는 1,500명을 줄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중복 합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상식적인데, 문제는 의대 모집 확대 전보다도 더 많이 지금 현재 증가됐다. 못 뽑은 인원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금년도 2026학년도 수험생 최극상의 학생들의 분포 인원 자체는 지난해 또는 그전에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뭔가 좀 엉성한 뭔가 룸이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최상위권에서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최상위권 학생들, 서영고권에 들어간 학생들은 내가 이 정도권이 지금 현재 느슨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굳이 뭐 낮추어서 가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밑에 또 있는 학생들은 저 위에 있는 애들 위대로 그냥 뭔가 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굳이 뭐 악착하게 좀 덜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영고 5년새 최고치로 지금 현재 수시 2월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대학들은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지금 그 밑에 서영고 그 바로 밑에 대학들은.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 수험생 분포 보면은 최극상층하고 그 바로 밑에 라인들하고 뭔가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것 아니냐. 저 위에 쪽에서 있는 모집 정원 대비해봤을 때 그 성적대 학생들이 좀 느슨한 상황이 되는 반면에 그 밑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들이 마지막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원서 접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설명이 나오고 났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포도로 봤을 때는 그림은 그런 구도로서는 수시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의대 지금 최고 못 뽑은 대학 학과들이고 13페이지. 자, 정시도 이제는 작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복귀를 조금만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서영고권에서 고려대 전체 정시 선발 인원이 746m, 900. 근데 고려대가 작년에 다학군에서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대 다학군은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연세대학교를 참고로 하면은 연세대학교 인문계에서 붙는다 한 28.7%가 다른 대학 중복으로 정시 합격을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52명을 선발했는데 832번까지 예비번호가 사실상 돈 것이다. 그래서 모집 정원 대비하려고 236.4%까지가 예비번호가 나간다.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밑에 대학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때가 정시에서 돌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수시 지원 패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14페이지 직업국민 지방 주요 사립대 고려대 세종이 377명까지 253명 살 149.0%. 그래서 대학의 라인들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정시에서 추가 합격 규모가 발생을 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15페이지 자연예열도 지금 각 대학 라인들보다 라인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때가 좀 추가 합격이 정시 때 발생했는지, 수시 때랑 규모를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결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수시의 금년도 사항을 일단 한번 봐드렸던 거고, 정시에서 실제 이만큼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작년도에 내가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서 추가 합격이 몇 번까지 돌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대학의 학과가 수시에서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수시에서 예비번호가 어디까지 돌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 대학 학과의 특성이 뭔지를, 금년도의 특성이 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하는 게 좀 여의치 않고 데이터 수집이 좀 어렵다 싶으면 적시 학원에다 있다가라도 뭔가 상담 신청을 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오늘 내일까지는 조금 확인을 좀 해보시고, 만약 여기 본부 여기 없으면 저희 본부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정보는 계속적으로 좀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하는 마지막 타임을 한번 갖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17페이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과별로 작년대 보면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예비번호 11번까지, 연세대 경영학과가 예비번호 119번까지 들어왔고, 연세대 경제학부가 33번,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부대학에서 지금 36, 이건 다운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86명 선발에 111번까지 돌았던 상황이라는 거. 이게 각 대학들에서 가장 많이 1, 2, 3를 했으니까 이 정도 규모 범위 이내에서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8페이지 아예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학과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추가 합격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 역사교육학과들, 연세대학교 노노문, 자연계 쪽에서 서울대 수리과학부, 아까 서울대 수리과학부 금년도에도 단 한 명의 수시 추가 합격생이 없었죠. 정시에서도 수리과학부 추가 합격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페이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으로 가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가 44명 선발이 427번까지 들어왔고, 서강대학교가 47명에 414번. 자연계 쪽 서강대,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41명 선발이 97번까지 예비번호 도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도 중앙대 경영학부 210명 모집에 995번 경희대학교 참고 한번 해보시고, 21페이지 자연계.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인문계에서는 단 한 명도 지금 정시 추가 합격성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22페이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도 학과별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24페이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도 정시에 추가 합격 예비 번호가 몇 번까지 돌았는지 학과별로, 이게 가장 맥시멈으로 발생했던 1, 2, 3 학과들인 거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또 발생하지 않은 학과는 어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27페이지 강면대, 명지대, 상면대, 가톨대, 서울가기대, 대학의 라인업이 좀 바뀌어지면서 이게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건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지금 뭔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위에 대학일수록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위에 학과일수록 또 많이 돌았었던 거고, 또 라인업이 좀 바뀌어지면서는 좀 덜 돌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실 테고, 29페이지 한성대, 서경대, 36대까지 상황을 보면은 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31페이지는 지구국민 지방 주요 사립대 요 라인까지. 33페이지 자연계 쪽이고, 자, 지금까지 수시 패턴은 수시의 실제 벌어진 상황 말씀드렸고, 정시의 추가 합격 규모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대학 학과들을 이제 좁혀 보시고, 36페이지는 변환표준 점수표가 자 이제 와가지고서 이거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냥 지난 시간까지 제가 변환표준 점수표가 나온 주요 대학들은 공표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학들 빼고 그 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대학들 보면은 성균관대학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는 동일 비슷한 나인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을 때 사탐, 가탐에 특별한 분류 없이 모든 과목은 그냥 100분위 점수에서 그냥 그 점수가 바로 해당되는 게 사탐, 가탐 과목별 분류가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각 대학들에서 지금 탐구 영역에서 가중치를 얼마만큼 많이 두느냐 적게 두느냐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37페이지 보면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가 원서를 낼 때 탐구에서 30% 적용 가중치를 주는 쪽으로 원서를 낼래, 아니면 20% 주는 쪽으로 원서를 낼래, 이렇게 트랙을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적표상으로 봤을 때 내가 탐구 성적이 괜찮다,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이 트랙도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들인 거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뒤에 공개를 하겠지만은 이 주요 대학들에 있어서 탐구 점수에 몇 점짜리 애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쨌든 발표는 이렇게 했고, 38페이지 중앙대, 경희대, 외대도 사탐, 가탐 구분 없이 그냥 100분위 점수에서 모든 과목은 이 점수에 수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들 대학들은 사탐, 가탐의 유불리보다는 각 대학들의 탐구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얼마만큼 많이 뒀느냐, 그 다음에 가산점을 어디에다 어떻게 뒀느냐 안 뒀느냐, 이 부분은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부터 자 이제 한번 잘 봅시다. 네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수능 채점 결과 발표하는 날. 그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럼 최초 합격자 애들이 빠져나갔겠죠. 그 다음에 수시 추가 합격까지, 추가 등록까지 마감되는 날 12월 24일 밤 10시까지 다 빠져나갔죠. 그 이후 이제 그때부터 발표자 명단에 없어서 정말 정시파가 남아있었던 25, 26, 27, 어제까지 28. 요 4단계로 한번 나눠봤을 때 맨 오른쪽 걸 보십시오. 현재 단계. 서울대 398.8, 연세대학교 390.4, 서강대학교 385.0, 고려대학교 384.7, 성균관대학교 384.3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네요. 현재 최종 상황. 그 다음에 370점대, 360점대, 350점대, 41페이지 보면은 340점대. 자, 이걸 보시면서 내가 지금 찝었던 대학들이 지금 최근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모이면서 점수가 결집되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도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선택지에 놓였던 이 대학의 점수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위아래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룸이 조금 더 있었는 것인지,
내가 최종 선택한 대학과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서 학적, 안정적,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통계적인 유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도저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과정 막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쳐왔죠. 나머지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수렴하는 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봐보시면서 조금 전까지의 상황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대학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지 안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42페이지 자연계. 서울대학교 397.0, 연세대학교 391.0, 고려대 389.3, 한양대 386.1, 한국외대 385.8, 랭귀지 AI 학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 서강대 요것도 360점, 370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340점대까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요것 또한 추세적으로 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점수가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한 몇 점 정도 사이 구간대에서 추세적 흐름의 변화가 있었었지, 이 중대한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구나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영어는 인문계열 쪽에서는, 서영고 쪽에서는 맨 오른쪽만 이제 봅시다. 최종 남아있는 학생들 1.83 등급. 그 다음에 성서한 쪽에서는 2.17 등급, 중앙대, 경희대, 이대, 한국외대 쪽에서 2.34 등급대, 자연계 쪽에서는 1.80, 그 다음에 성서한 쪽에서 2.05, 중앙대, 경희대, 이대, 한국외대 쪽에 2.51 등급대로 지금 현재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 등급대 한번 또 최종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 45페이지. 자, 이제 올해 교차 지원을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올해 지원 성향이 상담을 해보니까 어떠냐, 상담을 해봤더니 저희 기준적으로, 저희 아침에 제가 오전에 회의했던 것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하향 안전이 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스태프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위권 쪽에서는 뭔가 교차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교차를 해본다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이 좀 안 나온다라든지, 차라리 안 가는 대학 그냥 교차 안 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형성이 되고 있고, 중하위권 쪽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활발하게 교차를 문과, 이과 막 넘나들면서 체킹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금년도의 점수 분포상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점수가 너무 불규칙하게 애들이 좀 받아 있다. 그래서 한쪽을 되게 잘했으면 다른 쪽은 되게 못하게 나타났다라든지, 점수가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원하는 값에서 잘 안 나오고 하니까 하향 안전 쪽에 의식적으로는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조금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저께도 저녁에 와서 이렇게 뭐 한 3개 대학으로 압축을, 6개 대학으로 압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번 스크린을 시켜봤더니 6개 대학으로 압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7, 8개 대학이 다 불안으로 뜰 정도로 좀 이렇게 막 극단으로 이렇게 좀 가 있고, 입시 기간 예측마다도 조금 다른 것들도 그 절반 이상은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도 좀 벌어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45페이지도 보면은 인문계 쪽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기간별로 봤을 때 이런 가탐 2, 사탐 2 과목,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가탐 하나로 봤을 때 인문계 쪽이다. 가탐 2 과목으로 서영고가 지금 현재 8.8%고, 연세대가 12.5%고, 성서한 쪽이 지금 21.3%고, 한양대가 30.6%.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별 조합에서 어느 대학 쪽에서 한 어느 과목 비율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선택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46페이지 자연계 쪽 그렇게 돼 있고, 47페이지 인문계 서영고 쪽에 원서 낸 애들 보니까 맨 오른쪽에 보면 가탐 2 과목 신청한 학생들은 122.7, 사탐 하나, 가탐 하나는 128.9, 사탐 2 과목은 129.8로 사탐 2 과목 신청한 학생이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대학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 121.4, 124.4, 126.8. 그다음에 자연계 쪽에서 예를 들어 서영고는 가탐 2 과목이 129.5, 사탐 하나, 가탐 하나 129.9, 사탐 2개가 127.8. 여러분들 이 대학 라인업에서 만약에 원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택 조합의 과목을 보면서 상대방 학생들 한 번만 더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비슷한 대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탐구 쪽에서는 굉장히 불규칙한 상황으로서 뭔가 다른 국어나 수학을 좀 더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비슷하다 싶으면은 만약에 안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탐구 쪽에서 어떤 그 불확실성은 조금 제거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참고치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48페이지 수학 선택 과목별로 맨 오른쪽 책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서영고 쪽에서는 어떻고 성수한 쪽에서는 어떻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자연계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좀 높은 인문계열의 대학은 어디이고 지금 분포도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인지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이랑 비율 분포도에서는 지금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지금 마지막 하루 이틀이라도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지도 다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50페이지 인문계 쪽에 서영고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직후, 이제 최근 4일까지죠. 연세대학교 390.4점이 평균이고 국어가 137.5, 수학이 123.1, 탐구 두 과목이 129.8, 영어는 1.4등급. 여러분 만약에 연세대학교 지원하는 상황이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과목 간 유불리하면서 내가 가중치 제대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중치가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판 한 번만 점검을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 두 번째 성산 쪽에서 맨 오른쪽이고 성균관대학교 384.3이고 국어가 133.8, 수학이 124.0, 탐구 두 과목이 126.4, 영어가 2.1등급. 그 다음에 51페이지 국민대학교 보면 366.1점인데 123.7이 국어고 수학이 120.3, 탐구가 두 과목이 122.2, 영어가 2.7등급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자연계 오른쪽에 고려대학교 389.3이고 국어 132.6, 수학 128.1, 탐구 두 과목이 128.5, 영어가 2.1등급대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보면 384.4, 국어 129.4, 수학 128.1, 탐구 두 과목 126.8, 영어 2.0등급. 이런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숭실대학교 369.8, 국어 122.3, 수학 125.2, 탐구 두 과목 122.4, 영어 2.5등급대. 그 다음에 53페이지 인문계열 쪽 서영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지금 현재 대학의 선호 비중, 선호도가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맨 오른쪽에 보면은 서영고 쪽에서 연세대 39.2, 고려대 30.4, 서울대 30.4, 그 다음에 성산 쪽에서 성균관대 39.3, 서강대 33.9, 한양대 26.8. 여러분 선택지 대학에서 지금 현재 몰리고 안 몰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세를 변화를 한번 봐보시고, 54페이지 서울여대, 한성대, 고려대, 세종, 충북대, 덕성여대, 서경대, 삼육대, 강원대 이런 순서대로 지금 현재 체킹이 되고 있는 거고, 55페이지 자연계는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순서가 지금 현재 성산 쪽에서는 잡히고 있고,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쪽에서는 경희대 포인트로 신입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쪽에 지금 현재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56페이지 395점 이상대다. 지금 현재 지금 6개 대학으로 좀 압축해서 발표를 해드리면은 395점 이상대다. 인문계 서울대 33.0%, 연세대 26.4%, 성균관대학교 13.2% 순으로 지금 현재 지원 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는 2.0, 1.3, 1.8등급대 정도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380점대는 경희대, 서강대, 한국외대, 영어 등급은 2.4, 2.6, 2.1등급대 정도. 365점대는 국민대 18.8, 세종대 10.4, 숭실대 6.9%, 영어는 2.3, 2.2, 2.1등급대. 그 다음에 350점대 경기대, 서울여대, 충북대, 명지대. 340점대 고려대, 세종 13.4, 서울여대 8.0, 강원대 6.3%, 영어는 3.1, 2.6, 3.6등급대 정도 라인대네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330점대, 320점대 보시고, 58페이지
자연계 쪽에서 395점 이상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순서, 380점대 중앙대, 성균관대, 서강대 순서, 365점대 세종대, 인하대, 강원대 순서. 일단은 요 점수대를 한번 봐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점수대와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대학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학생들의 이 지원 의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적정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60페이지 종로학원에서 지금 예측한 의대 지금 나 있는 점수대고, 61페이지는 저도 이 자료를 어제도 계속 좀 고민하면서 넣을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예측은 이 정도 나왔는데 실제 61페이지 봤더니 서울대학교 지원자 수는 거의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타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집어넣었던 이유는 생각했던 대로 의대 쪽의 라인은 그게 형성층 자체가 두껍진 않구나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냥 굉장히 좀 두껍다라고 하면 이 자체도 뭔가 좀 세게 좀 나오고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수시에 추가 합격도 꽤나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 서영고에서도 수시에서도 많이 못 뽑는 상황이고 추가 합격은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 금년 정시 의대 쪽 최상위권 라인 때도 그대로 좀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학 결정 자체가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줄까 봐 제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한 그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상향, 그 다음에 어떤 그 적정 도전 이 부분도 수위가 좀 어떤지, 그 다음에 정시의 어떤 선발 규모의 변화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정시 추가 합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대로 형성이 되었고, 수시에 지금 현재 발생했던 것들로 보고 작년도에 발생했던 걸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도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까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할 거 있으시면은 여기 학원에도 하고, 저희도 정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로서 사실 정시 전략적인 부분은 모두 종료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드렸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여러분들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할 때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대치동 지역에 있는 그 메이저 학원 몇 개 학원들은 뭐 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1월 5일 날 개강이고요. 윈터스쿨은 이제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N수 관련돼서 저희 학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 종로학원은 종합반입니다. 단과의 형태가 아니고 독학 재수의 형태가 아니고 수업과 본인의 자습과 학습 관리와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저희가 식사까지 다 함께 하는 올인원 개념이겠죠. 아침 7시 50분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까지도 하는 거죠. 사실은 아침부터 기본적으로 학교처럼 와서 이 안에서 국수영, 탐구 기본적인 5개 과목의 필수 수업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논술까지도 인문논술, 수리논술, 논술까지 이렇게 해서 과목들을 개설해서 뭐 레벨과 상황에 맞춰서 그 수업, 그리고 이 안에서 뭐 테스트, 그리고 뭐 모의고사, 뭐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같이 대부분의 경쟁학원들은 요거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자율 선택인데, 우리 강남종로학원은 토요일 날도 일단 아침 9시 등원, 저녁 5시까지 의무 자습이 진행됩니다. 요게 조금 다르죠. 본인의 스케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의무적인 자습을 좀 공부량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에는 저희는 또 주간 학력 평가라는 시험을 매주 보기 때문에 그 시험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자습이 있고 과목별로 뭐 특강 같은 게 진행되긴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밤 10시까지는 선택형 자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일요일은 이제 독서실은 오전 10시가 아니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이 돼 있고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일요일 날도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오전에 한 번, 뭐 점심 식사 이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서 들어오긴 합니다. 또 어머님들에게 문자 시스템이 다 가니까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서도 되겠죠. 따라서 기숙학원 못지않게 좀 많은 양의 공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은 뭐 집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수업 듣고 이 안에서 외부 수업 안 하고 필요한 과목 뭐 특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개설해서 논술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이 이번에도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 아주 많이 잘 갔거든요. 뭐 메디컬 의대도 꽤 갔고 연대 논술도 많이 갔고 뭐 중경외시 뭐 외대 홍대 이런 중위권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저희가 특화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내년이 이제 마지막 수능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운영이 된다. 기본 그 저희의 패턴입니다. 학원 패턴, 운영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클래스별 수업을 해요. 클래스별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단위 클래스가 지금 시즌 제로에는 10명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10명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3일부터 하는 정규 시즌은 두 트랙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한 10명대 있고 20명대 있고 그 정도. 그러니까 맥스 한 25명 정도 클래스 있고 또 소수 클래스 있고 뭐 성적에 따라서 조금 그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N수 시작반에 들어오면 정규반은 자동적으로 연결되고 N수 시작반에서 공부한 과정을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이제 정규반에 반편성을 다시 합니다. 뭐 시험도 보고 하겠죠. 정규반에 2월 23일 들어올 땐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7주 과정은 아무래도 기본 개념을 좀 한번 훑어주고 사실 요즘에 탐구 과목을 바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과목 정도는 굉장히 많이 바꾸더라고요. 대부분. 저도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과탐 과목에다가 제일 많이 하는 뭐 생윤 과목, 사문 과목, 뭐 지리 과목 이런 과목들이 다 개설이 돼서 7주간의 기본 개념을 좀 한번 훑어줄 수 있게. 그래서 2월 정규반에는 뭐 아주 센 개념은 하진 않죠. 보통 대부분 학원들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 전체 모여갖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 부원장님하고 저랑 선생님들하고 다음 주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담임선생님 또 출강 강사진, 핵심 강사진이 전원 모여서 오늘 아침에 내년에 또 어떻게 우리가 강의할지 교재라든지 지금 교무실에서 회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강사진은 뭐 타학원, 뭐 시대인재나 강남대성학원 못지않게 뭐 훨씬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들로 꾸렸다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시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팀장, 논술 소장이 다 있기 때문에 육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시 전략적인 따로 필요한 분들은 저희 2층에 저희 개포고등학교 교무부장 출신인 조종식 입시소장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수시 쪽에서도 저희가 아마 타 학원에 비해서는 좀 탁월하게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윈터스쿨 학생들은 뭐 나중에 이제 단과가 있는 거는 윈터스쿨 학생들 대상 얘기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가장 큰 차별점은 좀 이런 거죠. 지금 보통 이게 타학원의 강의실 모습입니다. 타학원 강의실은 이렇게 TV가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크죠. 이게 지금 뭐 대성학원 강의실인데요. 120석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 앉으면 선생님은 뭐 거의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고 가운데 TV 보고 아마 녹화해서 늦게 온 애들은 또 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뭐 예전에 타학원에서 담임도 오래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 강남 지역의 재수학원 종합반이 60명 정도가 한 반 클래스였습니다. 한 5, 6년, 7, 8년 전쯤. 그러다가 이제 좀 클래스를 크게 하는 강의, 또 선생님들은 주로 강의하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일보다 조금 더 축소해서 학교의 모델, 학교가 지금 사실 인원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 강점으로 가는 거죠. 물론 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수업 듣는 게 지장이 없고 내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뭐 상관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피드백이 사실은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특히 중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렵죠.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뭐 집에서 해도 되고 인강 들어도 되고 뭐 단과학원 다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수능이 한두 달 후에 보는 게 아니죠. 4월 정도에 수능을 본다라면 사실은 과외 받는 게 제일 나아요. 과외 받고 그냥 몇 달 하는 게 제일 난데 켜져 있나? 이게 안 켜져 있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능은 11월 19일 날 보지 않습니까? 300일 정도?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아이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 뭐 삼수, 사수도 되게 많아요, 어머님들. 심지어 재수할 때는 어떤 학원, 삼수할 때는 어떤 학원, 뭐 이렇게 한 3개 학원을 뭐 3년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이 뭐 20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고 담임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큰 강의실에서 보통 하죠. 그럼 우리 학원은 이런 강의실 자체가 없고요. 쭉 보시면 이 정도 크기였고 우리 강의실 안 뽑아놨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강의실에 책상이 한 20 몇 개 정도만 있는 그런 학원이고 그 다음에 자습실은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이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공간적인 여유가 좀 충분히 좀 확보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내가 좀 우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하는 게 원장으로서 저의 목표고요. 집에서도 지금 애들이 뭐 한두 몇 개 없고 학교도 좀 소수 학교를 다녔는데 재수할 때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 학원은 좀 지향하고 새롭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 같은 경우는 뭐 필수 수업, 선택 수업 이런 것들은 시즌별로도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선택형을 좀 많이 부여하는 경우는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또 그러니까 저희가 성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차별을 둬요. 그래서 본인이 수업을 좀 줄이고 자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도 있고 기본적인 수업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하는 클래스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합니다. 항상 학생 스스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게 만약에 그런 게 맞는다라면 본인은 뭐 단과 다니면서 뭐 그런 학원을 다니면 되겠죠. 뭐 러셀이라든지 그런 형태들 학원들 있죠. 독학재수 및 근데 그런 학원에서 성과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짜여진 스케줄 안에서 그 학생의 또 특성에 맞게 거기에 좀 가미가 된다라는 거 저희가 좀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학원은 우리 학원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학원 학생들의 그 자기 계정이 있어요. 멤버스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입학을 하면. 그래서 아이디랑 비번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의 성적 같은 거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매일 아침에 보는 핵심 체크라는 미니 모의고사가 있고 주말에 보는 실전 주가 평가가 있고 월말 보는 모의고사인데 그 성적들이 여기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어떤 게 틀렸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이게 쭉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월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 개별적인 오답 노트가 정리가 되고 이 학생이 틀렸던 문제, 유사 문제까지도 뭐 2023년도 6월에 비슷한 문제 몇 월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제로 내서 그런 것도 풀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는 어차피 뭐 성적표가 종이로 나오긴 하지만 부모님들도 직접 뭐 애들한테 맨날 보여달릴 수도 없으니까 확인들을 하실 수 있고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또 올려주시고 그런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건 또 우리 학원만 하는 건데 각 반별로 이렇게 어머님들을 초대한 반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한 20몇 명.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한 25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 뭐 그런 것들을 요거는 이제 뭐 윈터 담임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안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올려드립니다. 재수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요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월요일 날은 그 주 매주 식단표. 사실은 뭐 거의 중학생 그런 학교처럼 재수학원에서는 뭐 데스크에서 안내해 주는 건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아마 우리 학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들도 학원에 보내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7, 8년 전에 여기서 재수시켰던 그 어머니가 자기 막내 동생이 이제 다시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뭐 담임 선생님 성함도 잘 몰랐는데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부모님들이 학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돌아가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인지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개별 독서실, 강의실 말고 개별 독서실도 각자 개인 좌석이 다 정해져서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부터는 자기 독서실 자리에서 밤 10시까지 있으면서 또 주말은 자기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 수업을 듣기도 하고 자기 자습을 하기도 하고 독서실의 형태는 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는 구별이 돼 있고요. 또 이렇게 트인 공간이 일반적인 독서실인데 예전처럼 이렇게 칸막이 형태를 원하는 학생은 그런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본인에 맞게 저희가 공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도 아까 우리 강의실은 아까 그 130석 강의실이 아니라 큰 책상에 한 20명 정도만 있는 그렇게 작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심지어 7, 8명 이렇게 소수로 클리닉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는 강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가장 좀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그 지금 3대, 4대 메이저 학원 중인 저희가 아마 그게 가장 큰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드리고요. 컨설팅 같은 거 항상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떤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 성취도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선생님마다 좀 특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드리고 사실은 상위 클래스 이런 반들은 입시 분석 같은 걸 좀 더 위주로 해주시고 또 하위 클래스는 수학이나 국어에 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밀착으로 해주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의대 클래스 이런 데는 사실은 아이들 수업을 많이 하기보다는 핵심 포인트 수업을 하고 자기 자습을 많이 확보하고 좋은 컨텐츠의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상중하의 개념으로 좀 나눠서 하죠. 그리고 반의 이동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후에는 또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선생님 라인업에 대해서 어떤 반은 안 좋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스스로 강의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잘 짜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많은 선생님을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항상 같이 전임 선생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학원의 테스트는 아침에 보는 미니 모의고사 그리고 사실은 올해 어머님들 저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마 영어 공부를 안 하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는 성문 종합영어도 하셨고 맨투맨도 하셨고 엄청나게 영어 과목이 영수라고 불렀죠 옛날에 항상. 국영수라고 부르고 영수. 근데 지금은 국수영이라고 부르고 국수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미 입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은 아니게 벌써 됐는데 한 8, 9년 동안.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2등급은 찍어야 돼요. 하다못해. 근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영어학원 다니고 영어 과외하고 그렇게 시킨 거에 비해서 2등급이라는 건 대단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80점은 절대평가잖아요. 당연히 1등급도 받아야 됩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근데 이 지역에서도 3등급, 4등급이 나온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창피해야 될 일이고. 안 한 거죠, 그거는 아예. 지금 현재 영어가 듣기 평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독해만 나와요. 무슨 어머님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처럼 문법 틀린 거 고르고 어법 문제라고 한 문제 나오지만 그것도 사실은 완벽한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어형에 대한 문제예요. 어형에 대한 문제. 어머님도 학교 다닐 때 이 형태를 어떤 걸 쓰느냐의 문제라고요. 사실은. 완벽한 문법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휘력이 있고 독해력만 있으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는 시험인데도 애들이 안 된다라는 거는 단어도 안 외워요. 애들. 저도 지금 영어 선생이지만 안 시키면 안 외웁니다. 그리고 또 비중도가 떨어지니까 특히 몇 개
메이저 재수학원에서는 영어는 거의 뭐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단어 시험도 없고 근데 단어 시험 보는 학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원밖에 없었어요. 올해 1년 동안도. 저희는 매주 단어 시험을 봅니다. 안 되면 재시험 보게 하고 그래야지 좀 뭔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수업도 몇 타임씩은 의무적으로 듣게 하고 1등급이 계속 나오면 애들은 물론 자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전 과목을 골고루 꼭 해야겠구나. 내가 수학 못한다고 수학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탐구가 안 나오면 또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쪽 지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실 국어가 약하더만요. 저희도 메디컬 클래스는 항상 담임을 국어로 시킵니다. 국어 선생님은. 오히려 국어가 약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은 뭐 한두 개 틀고 다 맞고 그래도 국어가 또 약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재수생들이 보니까. 워낙 강남 지역은 어머님들이 수학을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휴문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국어로 다 약하더라. 또 탐구가 더 약하더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 과목이 골고루 돼야지 잘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맞춰서 하고 있고요. 뭐 휴대전화 이런 건 당연히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아침에 등원하면서 전원 다 휴대전화는 다 걷고 10시까지는 못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침에 보는 저희 이제 집중력 테스트라고 해서 20분간 미니 모닝을 보거든요. 요것도 아침에 멍한 상태이면 벌써 이거 제대로 못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은 또 체크가 들어가고 왜냐면 애들이 밤에 늦잠 자고 집에서 뭐 공부한다고 하고 2시, 3시까지 올빼미 돼버리면 절대 재수는 성공 못합니다.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 3시까지 공부하고 차라리 10시에 일어나고 엄마 난 11시부터 해서 가서 공부한다고. 수능은 아침 8시 40분에 시작이에요. 1시, 2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11시면 그냥 무조건 자라. 그리고 아침에 와서 그 시간을 풀로 공부해라.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뭐 6월 이후에는 주말에도 좀 그 전까지는 뭐 일요일 정도는 쉬어라.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주말도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공부량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별로 담임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정신교육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요. 성적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던 거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저도 각 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지도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휴대폰을 전원 다 제출하고요. 뭐 당연히 부모님들에게 다 문자가 가고 그리고 뭐 외출 조퇴나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저희는 나갈 수는 없고요. 부모님의 요청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뭐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무실에도 보면 여기 교무실 앞에 여기에 이제 문이 없어요. 교무실에 문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무실에 자유롭게 와서 선생님들, 그리고 수학 선생님, 여기는 우리 수학 질문 조교, 의대생 질문 조교, 선생님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다른 학원이 뭐 질의응답하는 게 뭐 2다, 3이다 그러면 우리는 8, 9까지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뭐 100% 그 학생을 매일매일 1대1을 다 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하여간 타 학원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학생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그렇게 짜져 있고요. 이번에 출강하시는 분들 좀 선생님들 좀 대표 강사님들 몇 분은 지금 아직 여기다 못 올렸는데 국어과 우리 대표 강사님이시고 아마 대치동에서 독서에서는 가장 탁월하다라고 평을 받고 계시는 버더니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 또 담임 겸 대표 강사로 또 출강하시고요. 의대반 담임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선생님 우리 또 담임 선생님 메가스터디에서 오신 백운주 선생님 고대 국교과 출신이시고 네, 또 서울대 원래 우리 종로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선생님 또 서울대 국교과 박재 선생님 또 국어과 팀장을 해주셨던 요 선생님은 본인 아들을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학원에서 같이 재수를 시키셨어요. 본인 아들을 데리고 내 아이가 있는 학원이다 자기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문학 박사 출신이시고요. 수학은 이제 또 젊은 선생님들 또 작년부터 올해부터 새로 함께하고 계신 이예지 선생님 이번에 함께 출강하시고 문과 쪽 학생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오래 해주셨고, 또 강남 수학과 팀장인 강남하이퍼에서 오신 박광훈 선생님 계시고, 상위권 수학을 또 맡으시고요. 또 강남대성학원에서 이번에 또 오셨던 석재현 선생님 함께 이번에 하시고, 저도 영어과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영어 선생님 또 외대 영어과 나오신 이준 선생님이라고 메가스터디에서 또 제가 또 영입을 했고요. 원래 우리 학원에서 또 영어과 대표 강사하셨던 남기선 선생님, 이번에 과탐 선생님, 또 우리 국악에서 단과 오래 하셨던 아주 젊은 선생님이신데요. 거의 외모가 아이돌급이시라서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시고요. 또 지구과학에서 또 저희랑 같이 대성학원에서 했을 때 지구과학 강사 평가할 때 항상 제일 1위 하셨던 올해부터 함께 하고 계시고, 생활과윤리 사회문화는 뭐 감히 뭐 최고의 강사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EBS랑 오르비 인강 그리고 서울대 사회교육과팀 김준호 선생님이 이번에 사회문화 해주시고, 또 김세영 선생님 사문이 워낙 많이 하잖아요. 사문도 뭐 특강 열면 바로바로 마감되는 우리 김세영 선생님이 이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문논술 팀장님, 인문논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수리논술 총괄 팀장님, 이렇게 대표 강사님들, 그리고 그 외에 선생님들 계신데 이제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입시가 이제 뭐 다시 또 시작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올해 원서 또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공부하실 분들은 다음 주부터 좀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아마 강남 지역에서 저도 작년에 여기 부임해서 지금 2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원으로 젊은 학원으로 탈바꿈했고요. 아마 실적은 인원에 비해서 가장 좋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아마 좋은 성적으로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따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따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